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완성 유형편 40페이지에 있는 이육사님의 고목이라는 작품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육사 선생님은 본명이 이원록이시죠. 이분은 독립운동가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교목이라는 나무는 굉장히 곧고 높은 성질을 가진 나무라고 합니다. 자, 나무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자,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세월에 불타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듭니다. 우뚝 남아서서, 그럼 우뚝이라는 것은 의지가 느껴지죠. 차라리 봄도 꽃피지 말아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푸른 하늘을 긍정적 이미지로 본다고 했을 때, 여 서 있는 존재를 교목이라고 한번 주체를 교목이라고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서 있는 주체를 교목이라고. 근데 이 교목은 세월에 불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닿을 듯이 굉장히 높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꽃 피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낡은 거미줄을 이 나무에 휘두르고 있네요. 그리고 끝없는 꿈길은 긍정적이라고 본다면 이육사의 생애와 관련해서 반영론적 관점에서 표현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광복에 대한 소망, 광복에 대한 염원으로 볼 수 있겠죠. 혼자 설레는 마음은 뉘우침 아니라. 그럼 내가 뉘우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뉘우치지 않겠다.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부정적인 단어가 나왔습니다.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이게 주체도 나무가 베어져서 썩어서 죽어서 거꾸러진다는 표현, 죽는다는 표현이겠네요.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지 못해라. 바람도 나무를 흔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쌤이 그림을 간단히 한번 그려볼게요. 나무가 굉장히 곧고 높은 나무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굉장히 높은 나무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화자는 이 나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자는 나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수도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호수도 있다고. 여기에 거미줄이 쳐져 있습니다. 거미줄이 쳐져 있습니다. 거미줄이 쳐져 있습니다. 자, 푸른 하늘에라는 것은 이제 하늘이 이제 푸르잖아요. 닿을 듯이를 우리 이상으로 본다면 푸른 하늘은 그 나무가 꿈꾸는 이상, 그리고 이육사 시인으로 화자로 대입을 해보면 광복이 될 것 같습니다. 광복을 꿈꾸는 나무의 모습. 세월에 불타고 시련이 있지만 우뚝 남아 서 있는 이제 불굴의 의지 같은 게 보입니다. 요 1년에 있는 삼행이 굉장히 해석이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요 굉장히 어려운 구절인데요.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봄이 왔어요. 봄이 왔지만 꽃이 피지 말라고 하는 거. 꽃이 피는 게 좋은 건데 왜 꽃이 피지 말라고 했을까? 이렇게 할까요? 계절, 이제 계절인 봄이죠.
자연현상. 봄은 왔지만 진정한 봄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광복이 오지 않았죠. 그죠? 광복이 오지 않은 어떤 일제 강점기에서 나는 부귀 영화를 누리지 않겠다. 부귀 영화를 누리지 않겠다. 이 꽃이라는 게 이제 부정적인 거죠. 꽃이 타협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제강점기 부귀 영화를 누린다면 친일을 해야 되겠죠. 자신을 굴복해야 되겠죠. 타협을 해야 할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거미줄 휘두르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제의 탄압, 그죠? 일제의 탄압, 그 당시 압력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끝없는 꿈길, 광복의 염원으로 혼자 설레는 내가 반성하지 않겠다. 이것도 의지가 느껴지네요.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 현실이 어떤 심화된다면 호수 속에 거꾸로져 차라리 죽어서라도 바람도 날 흔들 수 없어. 바람도 교목을 흔들지 못해라. 그러면 바람은 시련이라든지 고문, 탄압, 유호 이런 것들도 나를 흔들 수 없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화자와 이 대상인 교목의 관계가 하나로 동일시로 보입니다. 그러면 좀 합리적으로 해석이 되죠. 그러면 화자는 나겠죠. 대상은 교목일 텐데 이 교목과 바로 내가 화자와 대상이 동일시되는 부분이고 상황은 화자는 교목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심리에는 굉장히 시련 속에 있는 나무가 시련을 굴하지 않고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표현 한번 살펴볼게요. 전체 연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유해도 삼행이고 2연도 삼행이고 3년도 역시 삼행입니다. 자, 그래서 각 연을 삼행씩 규칙적으로 배열했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육사 선생님이 본명의 쌤이 이원록이라고 했잖아요. 이분이 이제 할아버지에게 한학을 일찍 배우셔서 굉장히 선비로서의 정신도 풍기시지만 또한 한시의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패턴화되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1년의 푸른 하늘은 색채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푸른 하늘은 좀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달 뜻이는 직유법으로 보겠습니다. 세월에 불타고, 여러분 세월은 시간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인 개념인데 불이 탔다고 눈에 보이게끔 구체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에, 그러니까 석유에 불타고는 가능하지만 세월에 불탈 수는 없잖아요. 행복에 불타고 이렇게 우뚝하는 부사어가 사용되었고요. 남아서서 차라리라는 부사어를 통해서 의지를 드러냅니다. 이 부사어의 사용이 좀 눈에 띄는데요. 쌤이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보라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차라리라는 부사어가 있고요. 우뚝이라는 것도 의지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예라고 하는 2연의 3행에 있죠. 그리고 마침내라고 하는 3년 2행에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참아라고 하는 부사를 통해서
또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부정문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파란색 형광펜을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말다 부정문이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안타 부정문 있잖아요. 안 부정문, 그리고 못 부정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문이 세 번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부정을 뜻하는 부정 서술어를, 그죠? 반복했습니다. 물론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변주도 했고요. 그걸 통해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영탄법도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의인법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무를 낡은 거미줄 휘두르고 시각적이네요. 끝없는 꾼길에 혼자 설레이는, 원래 이자를 빼야 돼요. 설레다니까 시적 허용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마음은 아예 난 반성하지 않겠다. 검은 그림자 하면 색채어가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가정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수 속 깊이 거꾸로져 시각적이네요. 그리고 하강적 이미지가 있죠. 그다음에 바람도 나를 흔들 수 없다라고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육사 선생님은 우리 그 일제강점기에 투옥되고 17차례를 투옥됐다고 합니다. 20년 가까이 옥중 생활을 하시고 결국에는 44년인가 45년에 돌아가셨는데요. 뭐 대구 은행 폭파 사건에 연루되어서 여러분 그 유명한 의열단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로서도 굉장히 작품성 있는, 예술성 있는 작품을 드러냈고요. 삶과 어떤 이상이 일치된 굉장히 쉽지 않은 삶의 길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육사의 교목, 이 작품은 짧지만 굉장히 임팩트인 작품으로 요 그림 한번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작품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